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의 주제는 생기부 작성 팁입니다. 저는 수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시는 크게 내신, 생기부, 면접 이렇게 세 가지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생기부가 가장 자신 있었던 학생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생기부를 저의 강점으로 만들었는지 그 팁을 전수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학년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지금 고1 10년생 친구들 있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는 최대한 다양한 학교 활동에 참여를 해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열리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 공지문들 잘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다양한 학교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즐거운지 또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그게 저는 1학년 때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학교 활동은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생기부에 적힐 수 있는 분량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500자라든지 뭐 몇 바이트까지만 적힐 수 있고 그 이상의 분량들은 다 삭제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자율, 진로, 게세트 칸을 구분해서 활동을 정리를 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율 칸에 적히는 활동은 막 5개씩 하고 정작 진로 칸에 적히는 활동은 아무것도 안 해버렸다. 이러면은 내가 실제로 한 활동은 5개지만 자율 칸에 적힐 수 있는 활동은 2~3개 정도밖에 안 되고 진로 칸에는 아무것도 적힐 수 없게 되잖아요. 이러면은 당연히 빈약한 생기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생기부 칸에 적히는지를 미리미리 확인을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활동을 선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학년의 경우에는 막 어려운 내용, 막 심화 내용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학년은 이후 2, 3학년 생기부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활동에 참여하는 거에 의의를 두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 생기부 1학년 생기부 보면은 진짜 나열식도 많고 막 엄청 그냥 누구나 할 법한 주제들 그런 것들 가지고 생기부를 채웠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1학년한테는 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막 올라온 친구인데 뭐 얼마나 심한 활동을 하겠습니까? 1학년 때는 뭔가 내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 목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사회 특 읽어드릴게요. 도시의 주차 문제와 지구 온난화 문제를 주제로 뉴스 리포트를 제작함.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원인과 해결책을 조사하여 정리함.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특성,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국내외 피해 지역을 조사하여 심각성을 밝힘.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임을 알고 강조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트가 일단 보시면 내가 왜 도시 주차 문제와 지구 온난화 문제를 주제로 선정을 했는지 일단 그 주제 선정 단계에서의 나의 생각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신의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뭘 경험했는지를 일단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원인과 해결책이 내가 뭐라고 지적했는지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적힌 거죠. 그리고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거 말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1학기 창의융합 프로젝트에서 각 과목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 사회, 역사, 영어 등을 통한 국어 변화 영상 탐구를 주제로 다른 기관의 구조, 언어의 사회적 양상 및 역사적 변화 요인, 지역 방언의 특징, 영어, 국어의 차이 등에 대하여 탐구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여 그 내용을 조리 있게 발표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세트의 가장 큰 문제점, 이 주제 명칭이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과목별 융합이 아니라 그냥 각각 개별적으로 탐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얘는 주제 선정 단계부터 좀 잘못됐고요. 이후 내용에서도 보면 내가 구체적으로 뭘 탐구하고 뭘 알아내고자 했는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적힌 세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 합격한 저도 이렇게 나열식도 많고 되게 안 좋게 적힌 세트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자기 1학년 생기부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하시는 친구들이 제 사례를 보고 좀 위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9년생 고2 친구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고2 때는 슬슬 심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과목별 세특이랑 그 자율진로 세특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과목별 세특, 요거는 진로와 굳이 엮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진로와 연관을 짓는 것보다 그냥 각 과목에서의 심화 내용을 더 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문과 친구들이 수학 세특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 그냥 그 과목에서 배운 내용 중에 한 단계 더 심화된 내용을 탐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별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그 과목에 정말 전문가이신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방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선생님께 여쭤보면은 생각보다 꿀팁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는 건 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교과서 참고하기입니다. 교과서에 그 뒤에 보면은 막 창의력 발휘하기 또는 뭐 한 단계 더 나아가기 그 부록 느낌으로 뒤에 각 단원마다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꽤나 흥미롭고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과서에 적힌 주제를 그대로 하진 말고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약간 다른 방향으로 튼다든지 혹은 조금 더 다른 사례를 추가로 조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좋은 주제가 선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원세트 읽어드리겠습니다. 교과서의 중단은 대단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매번 교부들에게 발표하면서 정확한 기호와 표현을 사용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발표가 거듭될수록 교부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마치 수업을 진행하듯 수학적 언어로 조리 있게 표현해 뛰어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줌. 적혀있고 수업 시간에 지수함수에 대해 학습하면서 망각의 법칙이 지수함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탐구함. 망각 공식과 그래프에 대해 조사하고 지수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진 망각 법칙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여 활동지의 상세히 기록함. 망각 현상의 예방법에 대해 추가로 탐구하면서 복습의 필요성을 깨달았으며 미래의 교사가 되면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힘. 주제 탐구 시간에 망각 법칙을 주제로 이렇게 탐구를 했었죠. 이게 제가 교사가 꿈이었어가지고 여기에는 진로와 연관 지어서 탐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된 내용은 망각 공식과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문학 세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구보씨 일일에 대해 탐구를 한 건데 이 작품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해보는 활동에 참여하여 주인공 구보의 무계획적인 성격이 무기력한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자료를 조사해보고 작품을 해석한 바를 소개함. 삶의 목표와 동기부여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계획이 성공적 인생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시대라는 시대적 억압으로 인해 구보의 삶의 계획과 목표가 사라지게 되면서 무기력한 내면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작품을 해석한 부분이 인상적임이라고 나와있죠. 그 수업 시간에 구보씨 일일이라는 책을 다뤘었는데 이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저의 생각을 담은 그런 세특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과목 수업 시간과 관련 지어서 이때 조금 더 심한 내용을 넣거나 아니면 나의 생각을 넣거나 그 다음 자율 진로 세특 요거는 이제 1학년 때는 참여에 의의를 두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활동이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1학년 때는 약간 아마 문헌 탐구를 위주로 했을 거예요. 뭐 논문 찾아보고 그냥 자료 조사하고 통계 자료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을 텐데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직접 제가 발로 뛰어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거나 실험을 실시해보거나 뭔가 결과물을 제작해보는 방식으로 탐구를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평균을 정말 읽고 개인의 독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평균 기준의 교육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직접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지리 과목의 에듀텍스를 적용하여 학습 자료를 만들고 학생들이 취약한 파트를 분석하고 보충 학습 퀴즈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제작함. 이게 되게 잘 적힌 세특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책을 읽고 저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내었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개별화 학습법을 제작을 했죠. 제가 직접 만들어보는, 제작해보는 활동까지 이어지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책 읽거나 어떤 뉴스 기사를 읽거나 논문을 읽었어.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걸 읽고 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다. 그 다음에 생각을 뭔가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화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직접 제작을 해보는 거죠. 이 탐구 흐름이 가장 정석적인 좋은 세특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생기부 전체 키워드 설정하기입니다. 그 생기부를 읽었을 때, 아, 이 학생이 무엇에 관심이 있구나, 혹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구나, 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저는 좋은 생기부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생기부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설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파생된 활동을 진행을 하면은 주제 선정에도 훨씬 용이하고 통일성 있는 생기부를 만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공동체 역량을 중요시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어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성과 관련된 활동들도 많이 하고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활동들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테마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정말 많잖아요. 하지만 저처럼 딱 방향성 설정하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훨씬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그리고 나만의 생각이 잘 드러난 그런 생기부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다양한 진로 희망 계열이 있으실 거잖아요. 자신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하나의 키워드를 만든 다음에 그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해 보시는 거를 정말 왕왕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고3, 08년생 친구들. 고3은 깊이 있는 생기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3학년 세특을 만드는 방법 2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2학년 활동 심화하기입니다. 요거는 학년간 연계성이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학년간 활동 연계해서 하세요.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즉 3학년 겨울방학 때 1, 2학년 세특을 전체 점검하는 시기를 거쳤습니다. 생기부를 쭉 읽어보고 뭔가 빈약해 보이거나 아니면은 해가 바뀌면서 새롭게 탐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활동을 체크를 하고 그 발전 방향성을 고민을 했어요. 2학년 독서 시간에 로봇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책을 읽고 공감을 키워드로 책 대화에 참여하였으며 공감, 인공지능과의 밝은 미래를 위한 열쇠라는 서평을 작성함. 인간만의 중요한 특징으로 비완벽성과 공감을 들고 미래 사회를 전망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안 좋게 적힌 혜택인데요. 인간만의 중요한 특징, 즉 인공지능과의 차별화된 특징으로 비완벽성과 공감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건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요 혜택을 읽고 이거를 발전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3학년 때 챗GPT가 엄청나게 발전이 되었었거든요. 인공지능이랑 막 대화하고 막 위로받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때. 인간만 공감 활동을 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3학년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인공지능도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그런 현상이 목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학년 때 작성했던 내용이랑 충돌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탐구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떠올리게 된 것이죠. 일상에서 감지한 대화형 AI에 대한 의존 현상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측하며 연구 주제로 확장함. 대화형 AI와의 교류가 인간과의 소통 및 유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고 AI와의 공감 활동이 증가할수록 인간 간 유대가 약화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함. AI와의 공감 활동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유대 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를 설계함.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실제로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설문조사까지 하고 또 이를 실제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서 보고서를 마무리했던 그런 활동이었는데요. 저는 요 사문탐 혜택에 정말 큰 애정을 느끼고 있는 게 우선 첫 번째, 학년간 연계성이 드러나죠. 앞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공감과 관련된 주제로 이어지면서 좀 더 확장된 저의 시각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앞서 제가 키워드 2개 자기주도성이랑 공동체 역량 설정했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탐구 활동의 전개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적혔어요. 저의 문제의식,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 설계,
그리고 실제로 탐구 활동을 진행해서 마지막 결론까지 이런 식으로 1, 2학년 활동을 심화해서 적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최신 트렌드 반영하기입니다. 최신 트렌드라는 거는 인수생 생리부에는 없는 내용이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시의성 있는 주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활동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뭔가 이 현대사회에 침투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와 그에 따른 부작용 이런 것들을 뭔가 저의 진로인 교육과 관련 지어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인터넷에 주제 찾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가지고 그거를 탐구 방향으로 발전시켜 보세요. 그게 훨씬 더 진정성 있고 좋은 주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생기부 작성 팁을 전수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기부는 여러분들만의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팁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좋은 생기부 완성하시길 바랍니다.